네, 오랜만에 돌아온 영화 인터뷰. 그동안 분장 감독님, 미술 감독님, 무술 감독님을 만났는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촬영 감독이자 조명 감독도 하고 계신 고락선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얘기해 볼 작품은 수리남입니다. 그러면 제 옆에 계신 감독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수리남 촬영 감독을 한 고락선이라고 합니다. 네, 감독님께서는 수리남 이전에도 윤종빈 감독님과 비스티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같은 작품을 하셨고요. 우민호 감독님과도 여러 작품을 하셨죠. 수리남과 소재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마야광이라는 작품도 하셨고,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고 계실 작품으로는 남산의 부장들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남성 캐릭터들의 명암을 조명하는 일을 많이 해오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수리남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스티 보이즈, 또 범죄와의 전쟁을 함께한 윤종빈 감독님과 오랜만에 재회하셨는데 시나리오 처음 건네봤던 순간을 좀 기억하시나요?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일단 시나리오는 그때 받지는 않고 조봉행이라는 실제 마야광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 얘기는 전혀 접한 적이 없었어가지고 이번 그 윤종빈 감독한테 이야기 듣고 수리남인 나라에 이런 우리나라 마야광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마약 이야기가 되나?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받아서 봤을 때 시나리오 물론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진짜같이 안 느껴졌거든요. 맞아요. 진짜 너무 극적인 시간이니까. 그래서 너무 진짜같이 안 느껴져서 촬영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관객들한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아서 그건 이제 윤종빈 감독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급적이면 핸들드 촬영이 대단히 많았고 그러니까 실화 베이스이기 때문에 장르물이지만 실제적으로 관객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도록 그런 컨셉으로 촬영했다. 시나리오를 보셨을 때부터 진짜지만 진짜 같지 않은 이야기에 우선 놀라셨고 관객분들도 그 지점을 염두에 두실 거기 때문에 좀 더 화면이 생동감 있게 긴박하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셨던 거군요. 네. 감독님께서 그 범죄와의 전쟁 촬영하셨을 당시에 시내21 인터뷰하신 걸 봤어요. 근데 그때 기교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카메라를 들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적으로 인물을 핸들드로 따라붙는 촬영은 수리남에서도 좀 돋보였거든요. 감독님께서 강인구, 전요한, hen진, 변기태 등 주요 인물들에게 받은 인상을 조명과 촬영에 있어서 좀 어떻게 구현하고 싶으셨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수리남이라는 작품은 일단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이나 공작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작품이거든요. 강인구란 캐릭터 같은 경우는 범죄의 전쟁에 최민식 선배님이 했던 익형 같은 그 시대의 우리의 아버지 상 이런 그런 느낌이어서 1화에서 시작할 때 월남에 다녀온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 다시 아버지가 되는 강인구 그게 좀 이어지는 느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색보정을 하고 그럴 때 이제 흑백에서 시작해서 아버지가 흑백이었을 때 이제 또 어렸을 때 이제 강인구의 모습도 같이 아버지 상이 좀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생각하고 강인구라는 인물은 찍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요한은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전요한은 되게 왜곡돼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기꾼이고 범죄자고 그리고 교회 목사로 해서 또 사기를 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세상 자체가 되게 왜곡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구형 앤틱 렌즈들을 많이 테스트하고 오래된 렌즈들은 이제 왜곡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생기는 부분이 렌즈가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렌즈들로 접근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물 잡을 때도 12mm, 13mm, 16mm 좀 되게 와이드한 광각에 인물을 잡을 때 좀 주변이나 인물들이 왜곡되게 잡았고 색보정할 때도 주변부나 이런 부분들도 좀 후반에도 좀 왜곡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전요한 인물이 되게 왜곡돼 있게 보이고 싶었다는 생각.
만약 시청자분들이 이 전요한이 등장하는 화면에서 뭔가 왜곡된 시선을 느꼈다면 그것은 절대 뭐 실수라든지 그렇게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다는 얘기이신 네네네. 거죠. 그렇다면 저는 변기태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수리남을 1화부터 6화까지 쭉 보신 분들의 인상에 가장 좀 강렬하게 남는 인물이기도 하고 반전의 키를 쥐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유종빈 감독도 인터뷰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일종의 뭐 마피아 게임처럼 여기에 누군가 언더커버가 있는데 네, 이게 네.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방식으로 촬영하긴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인물을 미스테리하게 잡아주는 커트들이 꽤 있죠. 네. 아마도 편집에 있어서 좀 더 그런 테크니컬하게 배치를 네.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네네네. 듭니다. 그럼 이제는 수리남 그 시리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상적인 장소들, 공간들 얘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이 시리즈의 또 다른 주인공이 또 수리남이라는 나라 같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지만 이런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범죄들이 시리즈의 또 묘미인데요. 전요한의 궁궐 같은 저택에서부터 색감이 굉장히 강렬한 차이나타운, 그리고 해가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는 어둠의 일들이 자행되는 정글, 밀림 같은 공간들이 또 카메라에 어떻게 담고 싶으셨는지를 들어보고 싶어요. 감독님이 촬영하시면서 제일 좀 골머리를 앓았던 공간이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네. 데가 정글도 그런데 이제 네.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 거기 촬영 분량이 꽤 네, 많거든요. 맞아요. 그 공간에서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작년에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 차이나타운은 제주도에서 찍으신 건가요? 도미니카인가요? 전주에서 찍었어요. 아, 전주요? 전주에서 세트를 지어서 촬영했는데 소나기가 그때 전주에 매일 오고 그래서 네네. 중간중간에 뭐 10분, 20분씩 오고 그럼 촬영이 계속 중단됐다 찍고 흐린 날 엄청 많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바닥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소나기가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웻다운이라 해서 바닥을 이제 물로 항상 적셔놓고 아침에 네. 가면 이제 제작팀이 이제 물로 적시고 이제 중간에 이제 톤을 맞춰야 되니까 보통 이제 누아르나 장르물 같은 네. 경우 좀 어둡게 하고 색을 빼거나 막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수리남 같은 경우는 좀 컬러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가요. 네. 그러니까 특히 또 남미 쪽 그쪽 자료 사진이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색감을 대단히 네, 많이 채도가 쓰는 높고. 채도도 높고 빛도 워낙 강하고 컨트라스트도 되게 네, 맞아요. 강한데 수리남이라는 작품 자체가 에너지가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좀 옐로우나 레드나 뭐 약간 그런 방향으로 색감을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차이나타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었는데 일단 나중에 후반에 보니까 흐린 날이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오래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흐린 느낌이 더 맞았고 근데 또 그 안에서 색 고정하면서 또 옐로우나 레드 쪽으로 또 가져가니까 그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균형이 잘 맞게 네. 결국엔 표현이 되었군요. 네.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요한의 교회거든요. 1화 요한이 첫 등장하는 씬을 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창과 틈새로 빛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요한은 굉장히 어둠의 베일에 쌓인 인물이잖아요. 그 대조가 더 느껴져서 이 장면 어떻게 촬영하셨을까 궁금했어요. 감독님께서는 또 조명까지 같이 관장을 하시다 보니까 더 신경 쓴 부분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1화에서 표현될 때 전요한은 진짜 정말 목사처럼 성자처럼. 네,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둠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느껴지고 실제 하는 목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때는 도미니카에 가기 전에 이제 한국에서 네. 초반에 찍었는데 수리남이라는 영화는 이제 장르물이긴 한데 이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쓰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빛도 마찬가지고 네. 헌팅 공간에 있는 스테인글라스에서 오는 그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대한 더 활용하려고 촬영을 해서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따로 미술팀에서 준비한 게 아니라 실제 그 네네. 교회에 있던 네. 거군요. 헌팅을 해서 그런 색감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교회를 헌팅해서 찍었고 인천에 있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벽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일반 우리나라 그 교회 같은 곳이어서 우드나 이런 것들은 또 다 미술팀에서 어느 정도 감싸고 나머지는 또 CG로 바꾸고 그 공간들은 최대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강하게 사용하려고 해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각 시리즈 에피소드마다 오프닝에 굉장히 수리남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화 감독의 첫 시리즈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 더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여겨봤던 곳이 감독님이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던 그 회상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화의 오프닝, 그리고 5화 같은 경우는 조용필의 꿈이 흐르면서 그 강인구가 전요한을 찾아가는 걸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 5화 뮤직비디오처럼 연출된 오프닝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전요한의 그 담배 연기 하나까지 이렇게 캐치를 하셔서 담으셨는데, 이런 뭔가 장르적인 터치가 필요했던 오프닝 같은 경우는 촬영을 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시리즈물이 그 오프닝하고 네. 엔딩이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예, 다음 이야기의 시작도 그렇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지점이 되게 중요해서 그 윤종희 감독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고, 4부에서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좀 어그러지고 다시 이제 5부에서 강인구라는 인물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그쵸. 진행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제 고속으로 이제 찍어서 좀 강인구라는 인물의 감정, 의지 뭐 이런 거, 총을 잡다거나 총을 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고속을 사용했던 것 같고 좀 무드가 있게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약간 고전적인 누아르의 냄새가 났던 장면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또 6화 오프닝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장면은 굉장히 또 고전적인 호러 느낌이 나요. 왜냐하면 강인구가 악몽을 꾸잖아요. 자신에게 벌어질 앞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다가 전요한으로부터 어떤 공격받는 듯한 악몽을 꾸는데, 이 장면도 어떤 식으로 촬영하셨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그 6부에서는 강인구라는 인물이 이제 언더커버로 그 불안한 심리가 드러난 건데, 전요한이라는 인물이 뭐 저택도 있고 용병들도 있고 보디가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서치라이트 같은 느낌으로 이 인물을 비췄으면 좋겠다. 인물이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제 광하게 이제 비치는 빛은 이제 실제 그 서치라이트를 빌려가지고 그렇게 인물의 불안한 느낌을 주려고 그렇게 라이팅을 해서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캐릭터, 공간, 그리고 각 에피소드에 좀 인상적이었던 오프닝 시퀀스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감독님께서 사실은 그 킹덤 아신전? 그 스페셜 에피소드 촬영을 하시긴 했지만 한 시리즈 전체의 촬영과 조명을 맡으신 건 수리남이 처음이신 거잖아요. 이렇게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영화 촬영과 시리즈 촬영 많이 다르던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너무 힘이 들고요. 윤종민 감독님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저한테도 실제 그랬어요. 다시는 될 것 같다.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 사실 6화이다 보니까 마치 영화 한 5-6편 찍은 것만 같은 작업량이셨을 것 같아요. 영화는 찍으면서 시나리오에서 어떤 표현해야 되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제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알맞게 최대한 노력해서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OTT 시리즈를 해봤을 때는 이제 촬영 분량이 일단 1.5배에서 많을 때는 2배 가까이 찍은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선에서 빨리 포기를 하거나 어떤 것들은 이건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지켜야 되고, 그런 판단들을 되게 순간순간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영화 촬영도 그렇고 드라마 촬영도 그렇고 머니샷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 인물들이 많거나 뭐 뒤에 그 전요한 저택에서 파티하거나 뭐 이런 걸 이제, 그건 이제 제주도에서 촬영했는데 또 외국인 보출분이나 서울에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숙박부터 해서 뭐 대단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정말 머니가 많이 필요한 샷, 머니샷. 그 인물들이 많으면 찍기 힘들거든요. 동선이나 이런 것들 연출팀에서 만들어야 되고, 영화는 세팅을 해서 진짜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인물이 많으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촬영 시간은 더 짧아지거든요. 반대로.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근데 드라마다 보니까 찍어야 될 분량이 많아서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협과 고집이 둘 다 필요한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좀 힘줘서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자 라고 생각하셨던 장면이 있다면 촬영과 조명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다시 넷플릭스 들어가셔서 돌려보기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감독님의 원픽? 내 마음속에 좀 이건 정말 잘 찍었다 싶은 수리남의 장면이 있을까요?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뭐 밀림에서 그 마약 밀매를 하다가 뭐 탈출할 때까지 그 시퀀스가 초반에 찍었는데 네네. 저희가 실제 도미니카에 안 가고 찍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찍어낼 수 있을까? 네. 막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윤종미 감독한테 시나리오 받았을 때도 이거 우리나라에서 가능해? 이거 뭐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네, 하면서 네. 찍었고 이런 공간을 어디서 찾아서 찍지 뭐 그랬었는데 그 공간을 찍고 좀 자신감이 생겼던 시퀀스여서 여기는 어디서 찍었는지 아무도 모르겠다. 제주도 야자수 농장에서 찍었다고는 생각 안 할 거다. 네네네. 그 시퀀스를 찍으면서 좀 잘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야자수 농장에서 마약 밀매하는 장면을 찍으셨고 그 장면이 수리남의 앞으로 촬영에 좀 자신감이 되어줬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리남의 촬영 그리고 조명까지 도맡으셨던 고락선 촬영 감독님과 이야기해봤고요. 수리남 재밌게 보신 분들은 감독님의 이야기가 시리즈를 더 재밌게 보는데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감독님의 다음 작품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